여러분, 주변에 유독 성격 좋다는 평판이 자자한데 막상 개인적으로 겪어보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해지고 기가 빨리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남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친절해 보이지만 유독 당신과의 관계에서는 묘한 불쾌감이나 상처를 남기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누군가의 얼굴 때문에 잠시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상냥한데 왜 우리는 그들 곁에서 안식보다는 불안을 느끼는 것일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늘 회사에서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했던 한 40대 직장인 박현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친절했고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지만 결국 주변 사람들을 하나둘씩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의 친절 뒤에 숨겨진 차가운 본성을 읽어내는 법을 조선의 위대한 학자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찾아보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통찰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선생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일은 천하의 근본이다. 겉모습이 화려하고 말이 달콤하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향기로운 것은 아니다. 선생은 인간의 본성이 말이나 미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아주 사소한 태도와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드러나는 본능에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 뒤에 어떤 뒤틀린 욕망이 숨어 있는지 분별해내는 능력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생존의 지혜와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그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약용 선생이 경계했던 3가지 특징을 박현우 씨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특징은 말과 행동의 일관성이 없으면서도 그것을 화려한 변명으로 덮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박현우 씨는 회사 내에서 평판이 아주 좋았습니다. 후배들에게는 항상 무슨 힘든 일이든 나에게 말하게. 내가 다 해결해 주겠네.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후배가 업무상의 큰 실수를 저지르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윗선에 보고할 때는 저는 분명히 주의를 주었지만 후배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라며 자신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후배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지요. 그러고는 다시 후배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화가 너무 많이 나셔서 내가 겨우 달래놓았네. 앞으로는 조심하게. 후배는 고마움을 느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에 혼란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 정약용 선생은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싹이요. 행실은 마음의 열매다. 싹은 무성한데 열매가 부실한 자는 그 근본이 썩어 있는 것과 다름없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의 핵심을 신의에 두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친절은 누구나 연기할 수 있지만 자신의 손해를 무릅쓰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본성이 바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박현우 씨처럼 남들 앞에서는 성인군자인 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본성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의 전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달콤한 말로 상대의 경계심을 무너뜨린 뒤 상대를 자신의 평판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강자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친절하고 약자에게는 은근한 멸시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박현우 씨는 상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싹싹한 부하였습니다. 상사의 사소한 취향까지 기억하고 챙기는 그의 모습에 상사들은 감탄했지요. 하지만 그가 사무실을 청소하시는 분이나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분들을 대할 때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직접적인 폭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자신의 명령을 듣는 기계처럼 대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지요. 이것을 본 한 동료가 박현우 씨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현우 씨, 아까 그분께 너무 차갑게 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자 박현우 씨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워낙 공과 사가 뚜렷해서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 그랬나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기만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의 가장 천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대할 때는 마치 귀한 손님을 대하듯 정성을 다해야 한다. 사람의 품격은 낮은 곳을 향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법이다. 선생은 목민심서에서도 강조하셨듯이 백성을 섬기는 자세야말로 인간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 보셨습니다. 우리가 사람 좋아 보인다고 착각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에게만 에너지를 쏟는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사람을 등급 매기고 자신보다 아래라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배려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 식당 종업원이나 주차관리원에게 무례하게 굴면서도 여러분에게만 지나치게 친절하다면 조심하십시오. 상황이 바뀌어 당신이 그보다 낮은 처지에 놓이게 되는 순간 그는 가장 먼저 당신에게 차가운 등을 돌릴 사람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교묘하게 타인의 죄책감을 자극하여 조종하려는 사람입니다. 박현우 씨는 동료들과 대화할 때 항상 이런 식의 화법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자네 업무 도와주느라 주말까지 반납했던 거 기억하지? 아니, 생색 내려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자네를 그만큼 아낀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번에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말을 들은 동료는 거절하고 싶어도 묘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결국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박현우 씨는 자신의 호의를 저축하듯 쌓아두었다가 상대방을 통제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왜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요? 참 속상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박현우 씨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더 잘 챙겨주려 애썼지만 정작 그 관계의 주도권은 항상 박현우 씨가 쥐고 있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부류의 인간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진정한 어질문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베푼 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상대를 옭아매려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일 뿐이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도리란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본성이 못된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은 태산처럼 부풀려 선전하고 타인의 실수는 티끌 하나까지 잡아내어 상대의 길을 꺾어 놓습니다. 그들은 친절이라는 부드러운 밧줄로 상대를 꽁꽁 묶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이용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여러분은 스스로가 나쁜 사람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고 정신적인 에너지는 고갈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은 무조건적인 인내나 포용을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악한 기운이 자신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상대의 말보다는 그가 살아온 궤적과 반복되는 행동의 패턴을 관찰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을 보려거든 그가 사귀는 벗을 보고 그가 거처하는 방안을 보라 고 하셨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꾸며낼 수 있지만 오랜 시간 쌓아온 생활 습관과 인간관계의 흔적은 숨길 수 없습니다. 누군가 지나치게 완벽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잠시 거리를 두고 그가 갈등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남 탓을 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지 살피는 것만으로도
그의 본성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진정으로 본성이 선한 사람은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을 포장하기보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째, 거절하는 연습을 통해 그들의 반응을 살피십시오. 본성이 못된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할 때 본색을 드러냅니다. 박현우 씨 같은 사람에게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도와드리기 어렵겠네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때 그가 그래요? 바쁘신가 보네요. 다음에 도와주세요. 라며 쿨하게 넘어가는지 아니면 세상에 내가 저번에 도와준 건 잊었나 보군요. 정말 실망입니다. 라며 비난과 죄책감을 쏟아내는지 확인하십시오. 거절 한 번에 안색이 변하며 관계를 끊으려 하거나 보복을 암시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애당초 당신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잘 듣는 도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빨리 멀리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평온해집니다. 셋째,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신독의 자세를 갖추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평생을 걸쳐 강조하신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신독입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삼가고 경계한다는 뜻이죠. 상대방이 나를 조종하려 하거나 가식적인 친절을 베풀 때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 내면에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면 어쩌지? 내가 너무 냉정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우리를 악한 사람들의 먹잇감으로 만듭니다. 정약용 선생은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하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신의 기준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가식적인 친절에 현혹되지 않으며 무례한 요구나 조종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따뜻하고 고결한 본성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선량한 얼굴을 하고 다가오는 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수많은 책을 쓰며 세상과 소통하려 했던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의롭고 바른 길을 걷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선생은 옳은 길을 걷는 자는 외롭지 않다 고 하셨습니다. 가식적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못된 본성을 바꿔보겠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약용 선생조차도 경계하셨던 부분입니다. 오히려 그 에너지를 여러분 자신을 가꾸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연을 맺는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좋아 보이는가면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은 결코 냉소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의 소중한 인생을 보호하고 진정한 선을 실천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어기제입니다. 다시 한번 박현우 씨의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결국 모든 이들에게 외면받았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단순한 인맥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진실한 온기였습니다. 만약 그가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대로 말보다는 실천을 앞세우고 낮은 곳에 임하며 대가 없는 어질을 실천했더라면 그의 말년은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 길을 함께 걷고 싶으신가요? 정약용 선생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향기는 그가 하는 말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남긴 삶의 자국에서 난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삶의 자국을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번지르르한 말솜씨에 가려진 그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들이 타인을 대할 때 정말로 상대를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그림자를 숨기기 위해 미소 짓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차가운 비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이성적인 분별이어야 합니다. 본성이 못된 사람을 가려내어 멀리하는 것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뜰에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에는
향기로운 꽃들만 피어날 자격이 있듯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소중한 공간에도 진실하고 선한 기운을 가진 사람들만이 머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 중에서도 자신을 모함하고 버린 이들을 향해 분노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붓을 들었습니다. 그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우리도 타인의 악함에 휘둘리기보다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단단히 다지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친절에 속아 상처받지 마십시오. 교묘한 말장난에 흔들려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음은 몸의 주인이다. 주인이 똑바로 서 있으면 그 어떤 외부의 기운도 주인을 흔들 수 없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를 멈추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피로감은 결국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정약용 선생의 해안을 여러분의 눈으로 삼아 보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모습 너머의 본질을 보려 노력하고 일관성 없는 태도와 약자에 대한 무례함, 그리고 죄책감을 이용하는 비겁함을 경계하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지혜의 길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주변은 어느새 맑고 향기로운 인연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삶은 짧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굳이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단호하되 우아하게, 냉철하되 따뜻하게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정돈해 나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오늘날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높은 차원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가식 없는 웃음과 계산 없는 진심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거운 마음은 내려놓고 이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보십시오. 당신이 평온해야 당신의 세상도 평온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이 험난한 세파 속에서도 끝내 잃지 않았던 그 고요한 마음의 상태,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남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비추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할지 명확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상처를 지혜의 밑거름으로 삼아 더 단단해지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수 있는 힘을 내면에 품고 있습니다. 담담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진정한 지혜는 언제나 당신의 발걸음 곁에 머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